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독립협회거든요. 독립협회인데,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이미지 있죠? 요 이미지를 좀 머리에 일단은 새겨 두셨으면 좋겠어요. 요 이미지 자체를. 지금 보시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사람들 이렇게 잔뜩 불러 모아놓고선 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죠. 지금 보면은, 뭐, 이런 분들은 아마 스님인 것 같아요. 그죠? 이분은 탁가 쓴 거 봐서는 아마도, 양반쯤 되시는 것 같고, 이분은 아마 일반 농민인가 봐요. 그죠? 하여튼 다양한 분들. 여기 상투를 아직 안 튼 거 봐서는 아마 소년인 것 같죠. 이런 친구들도 있는 거. 하여튼 되게 다양한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여긴 관복도 입고 있네요. 이거 관복이거든요. 그죠? 그럼 아마도 정부에서도 나왔나 봐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여튼 이 이미지를 하나 새겨 두시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독립협회다. 독립협회인데 조금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의무교육 과정이 끝나신 분들, 성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역사랑 상관없는 이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떻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냐면 독립협회라고 하면 앞에 독립자가 들어가니까 독립운동하는 단체인가 보다. 우리가 옛날에 식민지 시절에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단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오해할 만하지. 독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 시점에선 아직 식민지가 된 상태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우리가 지금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아직 식민지는 아니지. 지금은 요 상태에서는 아직은 독립국인데 근데 누가 봐도 조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리비리 하잖아요. 너무 약해 보이고 불안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위험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당당한 독립국가가 되자. 그런 의미인 거지. 벌써 식민지가 돼서 그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저항하는 그런 성격의 운동단체는 아니다라는 걸 먼저 봐두시고요. 일단 우리가 이 독립협회 배경을 보면 우리가 뭐 물론 항상 그렇죠. 역사 시간이라는 게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의 배경이 보통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관파천이라고 하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일본이 무서워서 도망갔었던 그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도망간 거니까 그 나라가 제대로 서 있다고 보기가 어렵죠. 굉장히 국가가 불안한 상태에 놓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독립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주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 인물이 귀국을 해요. 서재필이라는 인물이 귀국을 하는데 이 인물은 사실은 우리가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초면이 아니에요. 봤던 사람이야. 근데 기억이 좀 안 나고 생소하실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분을 다룰 때 그다지 강조하진 않았어요. 이분은 혼자 움직였던 건 아니고 그 당시 우리가 배울 때는 다른 분들과 함께 움직였는데 이분이 따라다녔던 형님이 요 분은 기억나실 수 있어요. 김옥균, 옥균이 형님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옥균 형님이랑 뭘 했냐면 다른 형님들이랑 같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요 5명. 그 중에 지금 나이 보시면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을 당시의 주도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막내였었던 인물이 서재필이에요. 근데 갑신정변이 잘 안 됐잖아요. 잘 안 되고 나서 이제 서재필은 도망가는 거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나이 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되게 오래 있어요. 10년 이상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박사학위까지 따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19세기 말에 미국으로 어쨌든 뭐 도망간 거긴 하지만 건너가서 가서 이제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 어, 과거 젊은 시절에 20살이면 젊다고 말하기도 민망해. 아직은 어린 거지. 부둥부둥 애기였을 때, 꼬꼬마 병아리였을 때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갑신정변이라는 건 뭐예요? 이 의도가 뭐야? 서양으로부터 서양의 제도를 배우자 요 목적을 가지고 일으켰던 게 갑신정변이었죠. 그래서 막 서양의 제도까지도 한 번에 배웠던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과거에 자기가 젊은 시절에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서양으로부터 배우자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잘 안 돼서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갑신정변을 일으킬 당시에 우리나라는 서양의 제도를 배워야 돼. 그 생각을 했던 게 미국 생활을 하면서 더 강해졌을까요? 아니면 안 그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더 강해지겠죠. 우리 보빙사가 미국 갔을 때 그 보빙사가 받았을 충격, 그 당시에 미국의 모습 봤었죠. 봐봐, 서재필은 어떤 인물이야, 그죠? 우리가 서재필은 조선 사람이잖아요. 태어날 때는 우리 조선의 최첨단 초가집에서 태어나서, 그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면 어떤 걸 보겠어요? 다 엘리베이터 타고 숙소 올라가고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사실은 그럴 거예요. 당장 이제 금방금방 봤을 때는 과학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이겠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고 공부가 많이 되면 이런 과학 기술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그 바탕의 사상과 제도가 더 눈에 보이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서재필은 젊은 시절에 갑신정변을 실패했지만 그 뒤에 미국 가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 갑신정변을 일으킬 당시에 내가 했던 생각, 그 생각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그래. 봐봐. 내가 무언가를 해내려고 해. 내가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해봤어. 근데 잘 안 됐어. 근데 나는 포기를 못 하겠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재도전? 아니죠. 내가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런데 난 이걸 포기를 못 하겠어. 그러면 반드시 이뤄내야겠어. 그러면 반성부터 해야죠. 내가 과거에 실패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반성이라는 게 어떻게 내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죠. 내가 과거에 시도했을 때 그때 실패했었던 그 기억을 되살려 봐서 뭐가 문제였는지, 뭐가 한계점이었는지, 어떤 게 실패 요인이었는지를 분석해 봐야겠죠. 그게 반성이죠. 자, 그러면 서재필도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유, 반드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서양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한번 갑신정변 때 해봤는데 잘 안 됐단 말이야. 그럼 갑신정변 때 패착은 뭐였을까? 어떤 점, 어떤 실패 요인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었을까? 일본한테 도와달라고 했던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아, 우리가 배웠던 갑신정변의 최대 한계점, 가장 큰 실패 요인은 뭐예요? 뭐 일본의 의존 이런 것도 있지만 역시 가장 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우리가 아마 학습제는 그렇게 썼을 거예요. 민중의 지지를 못 얻음 이렇게 썼을 건데 못 얻음이라고 쓰는 것도 웃기죠. 민중의 지지를 얻을 생각이 없었죠. 즉 뭐가 없었어요? 설득의 과정이 전혀 없었죠. 설득의 과정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갑신정변은 뜻 맞는 사람들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집권하자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자 사실상 이거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제도를 배워서 적용하고 싶으면 그 제도를 적용받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그 과정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귀국을 했잖아. 그러면 갑신정변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시도하는 독립협회는 사실상 갑신정변의 시즌 2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시즌 2니까 두 번째니까 반성해서 잘못된 점을 고쳐서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봤었던 이 이미지,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라는 걸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재필은 일단은 독립협회를 만들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이렇게 어차피 설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뜻을 전달해야 될 텐데 다 불러 모아서 얘기하는 것도 뭐 물론 좋겠지만은 그거보다 좀 더 효율적인 건 이 당시 기준으로는 역시 신문이죠. 그래서 독립신문이라는 걸 발간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독립신문이에요. 독립신문은 특이하게도 한글판, 영문판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이거 이렇게 문신입독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겠죠. 어, 보시면 어디 갔니? 독립신문이죠. 그리고 영문판으로는 The Independ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저 인디펜던트라는 게 독립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음악 들으실 때 인디 뮤지션, 인디 음악 하시는 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떤 분들은 이제 인디 음악 중에 락이나 포크나 이런 게 많으니까 락 음악을 인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인디 음악은 특정 음악 장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혹은 좀 사람들한테 인기 없는 비주류 음악 이런 걸 인디 음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그런 게 아니고요. 인디 음악은 소속사 없이 혹은 본인이 소속사 사장이거나 하여튼 다른 사람의 어떤 지위 구조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 어 인디 뮤지션이에요. 그 이 인디펜던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디펜던트는 독립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을 한글판, 영문판 두 개를 내게 되는데 이렇게 언어가 두 개를 다르게 써냈다는 건 이 두 개, 한글판, 영문판이 각각 뭐라는 거예요? 예상하는 독자가 다르다는 거죠. 누가 읽기를 바라는 대상이 다른 거잖아요. 한글판은 누구 읽으라고 나오는 거겠어요? 한국인이죠, 뭐 한국인, 조선 사람들. 조선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은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을 주로 읽으라고 나오는 거고. 그럼 목적이 뭐겠어? 계몽이에요, 계몽.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세계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지금 세계의 소식은 어떤 게 있으며, 뭐 세계의 문물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자기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서양 제도도 설명을 해주죠. 서양은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게 장점이 이런 게 있고 되게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영문판은 아무래도 영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 독자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좀 조선의 사정을 알리고 조선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독립신문인데 독립신문을 통해서 이제 서지필 본인이 하고 싶었던 서양 제도를 배워야 된다. 요 생각을 알리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신문만 만들고 끝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단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관료, 뭐 개화파 지식인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개화파 지식인이 중심이겠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되게 다양한 이런저런 계층의 사람들. 그래서 정말 그냥 다 불러 모아요. 어차피 이제 가부개혁 뒤로는 신분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조금이라도 관심 보이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양반 출신이었든 양반 중에서도 개화파든 아니면 막 유교만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위정척사든 아니면 뭐 평민 출신이든 천민 출신이든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성금을 모아서 독립문 이런 것들을 세우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도 있어요, 독립문. 원래 저 자리에 영은문이라 그래서 그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걸 맞이하는 문이 있었던 자리인데 이제 그걸 없애고 어, 사실 저 문의 모양은 그 프랑스에 가시면 개선문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본딴 거예요. 완전히 똑같진 않고 조금 축소한 모델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것들도 짓고요. 지금은 보통 이제 매해 3월 1일에 아마 3.1절 행사하고 막 그럴 거예요. 저게 그 서울의 서대문구에 어, 경복궁 경복 3호선 타고 가시면 경복궁역 가기 전 역이 저 역이에요. 독립문역. 한 번쯤은 뭐 근데 그냥 뭐 그런 역사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게 잘 해놨어. 조경 이런 걸 잘 해놔서 그냥 이렇게 좀 인근에서 이렇게 인근에 카페들 많거든요. 뭐 카페는 어딜 가나 많으니까 카페에 가셔서 뭐 이렇게 아이스티나 아니면 뭐 아메리카노나 이런 거 들고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눠볼 법해요. 나름대로 예쁘게 돼 있어.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만민공동회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만민. 여기서의 만자는 정확하게 만 명이 아니겠죠. 되게 많은 사람들. 그래서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표지에서 봤었던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정세, 지금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정책,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주최자인 독립협회 인사들도 연설을 해요. 하지만 그들만 연설을 하는 게 아니고 막 일반인들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순서가 되면 차례가 되면 올라와서 연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민공동회에 관련된 사료를 보면은 막 과거에 천민 출신이었다는 사람도 막 이렇게 연설을 해요. 그 사람이 천민 출신이었던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본인이 연설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저는 백정입니다. 막 이러면서 저는 천민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아무래도 주최 측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주최 측인 독립협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서양의 제도를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서양의 제도 배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반 민중은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요 시기 있죠. 요 상황도 아직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세겠죠. 그러니까 이제 민중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러시아 나가라 해라. 러시아 꼴보기 싫다. 러시아 아웃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얘기가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영향력이 센 이유가 뭐예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 들어와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종 컴백 쪽팔리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도망가갖고 뭐 하고 있냐 이제 이런 얘기죠. 고종 돌아오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만민공동에서 나왔던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가장 크게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따봉 많이 받은, 좋아요 많이 받은 그런 얘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만민공동회가 개최가 돼서 이제 러시아가 내정 간섭하는 부분들 비판하고 고종 빨리 돌아오라고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죠. 만민공동회 그 다음 스텝은 관민공동회인데 이때는 관료와 함께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협회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관료들과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럼 그렇다는 건 독립협회가 하고자 하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거죠.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실을 봅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이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서양 제도가 궁극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은 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의 육조를 결의하고 의회제를 시도하죠. 이때 만든 의회가 요거 꼭 적어 두셔야 돼요. 중추원이라고 합니다. 중추원이라는 이름의 의회를 만들고 의회가 있는 상태에서의 앞으로의 국가 운영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라는 약속을 정하죠. 그게 바로 헌의 육조예요. 그래서 중추원이라는 이름의 의회를 만들게 된다는 거. 요게 이제 헌의 육조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의회였던 중추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원래는 이제 의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죠.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는가? 밥 한 그릇 먹을 때 한 숟가락 먹었다고 배부를 수는 없죠. 뭐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소식자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첫 시도에 모든 걸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전거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한 방에 잘 타지 않죠. 넘어지고 끼우뚱 하고 그래야 타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는 원래 법을 만드는 공간이지만 그건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고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의회라는 형식을 갖춘 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왕에게 조언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중요한 자리에 누군가를 임명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거나 이럴 때는 의회인 중추원의 허가도 같이 받아야 된다.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 법을 만드는 데까지 도달하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의회의 형식을 갖추게 됐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고요. 잠깐 물 좀 마시고 올게요. 근데 결국은 해산하게 돼요. 왜냐면 독립협회를 만들고 사형의 제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조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찬성하고 좋아하진 않았겠죠. 누가 제일 이거 아니다라고 반대했겠어요? 아무래도 서양의 제도를 배우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겠죠. 즉 유교 정신, 유교적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정척사죠, 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부 보수 대신들이 거의 대부분은 위정척사를 얘기합니다. 위정척사를 얘기하는데 어,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독립협회가 의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 근데 전 세계에 의회가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시라.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있고 미국 있고 프랑스가 있다.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모델들이죠.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그죠? 미국 독립혁명 뭐 이런 거. 그럼 그 나라들을 보면은 영국은 왕이 있지만 왕이 정치를 안 하죠. 왕이 정치권이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입헌군주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프랑스는 왕이 있다가 왕 죽여버렸죠. 그 왕이 없는 공화정으로 갔죠. 미국은 애초에 왕이 없는 상태에서 역사를 시작한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왕이 없거나 아예 권력이 없거나 뭐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정책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봐봐.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의 사례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독립협회가 하려고 하는 건 왕의 권력을 아예 없애거나 왕이라는 자리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공화정을 추진하는 거다. 이런 모함을 해요. 독립협회는 왕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왕의 자리를 없애는 그런 공화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근데 사실은 독립협회는 그 정도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헌의육조에도 아까 우리가 보시다시피 첫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전제 황권을 견고히 할 것 이렇게 왕권을 존중하는 멘트를 보이거든요. 왕권을 존중하니까 의회를 세워놓고도 의회에서 법을 만들겠다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아직 이렇게 갈 생각은 아닌 거지. 공화정으로 갈 생각은 아닌 거지만 위정척사에 해당하는 유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독립협회는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 왕을 몰아내버리고 공화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런 모함을 하는 거죠. 근데 고종이 저 얘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뭐 알 수 없죠. 일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개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그저 추측에 지나지 않죠. 근데 어쨌든 고종은 이 얘기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고종은 이 얘기를 듣고 독립협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황국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데 황국협회는 기본적으로 보부상으로 운영되어 있는 단체예요. 구성되어 있는 단체인데
보부상이 뭐예요? 보부상. 끝에 상자 들어간 거 봐서는 상인이겠죠. 보찜 장수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팔 물건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부상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5일장 아시죠? 5일마다 쓰는 장을 5일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5일장 하면은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동네로 치면은 뭐 검단 1호장, 검단 16장, 아니면 뭐 백석 27장, 아니면 뭐 거마 미지구 38장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5일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장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6장이면은 매월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 이때 장사한다는 거지. 27장이면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 38장이면 또 그런 식으로. 그러면 보부상 입장에서는 얘들은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16장은 뭐 백석동에서 하고 뭐 27장은 검암 일지구에서 하고 38장은 검단에서 하고 이런 식이면은 날마다 돌아다니면 매일매일 장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먹고 사는 애들이 보부상이에요. 근데 얘들은 장사를 할 때 매년 매년 정부한테 인가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무조건 왕의 명령을 잘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이 고종이 이제 보부상 단체를 중심으로 황국협회를 조직해서 독립협회를 몰아내 버리는 거죠. 독립협회, 황국협회 둘 다 협회로 끝나서 헷갈리기 쉬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종이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켜 버렸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종은 대신에 이제 그동안 어, 만민공동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 돌아오시라 그거를 드디어 따릅니다. 그래서 고종이 환궁 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선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고종이라는 개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대단한 결심이에요. 애초에 러시아 공사관에 왜 갔어? 무서워서 간 거잖아.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건 자기가 그 공포를 깨고 무언가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대단히 용기를 낸 거지. 그래서 자기가 되게 용기 내고 대단한 결심을 했다라는 걸 되게 보여줍니다. 적극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나라 이름 자체를 바꿔요. 기존에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는데 끝에가 제국이죠. 여긴 무슨 얘기예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는 왕이 아니야. 고종은 왕이 아니고 황제로 올라가겠다라고요. 그래서 황제 즉위식을 아예 합니다. 이렇게. 환구단이라는 곳에서 원래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연호도 그동안은 원래는 을미개혁 때 일본 영향으로 만들었던 건양이라는 연호를 썼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광무로 바꾸게 되죠. 광무라는 연호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죠. 그래서 더 이상 조선이 아니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인 대한제국으로 한 등급 올라갔다라는 걸 선언하죠. 근데 이게 원래 그렇잖아. 제국, 즉 황제는 여러 나라를 다스려야 제국이고 황제인 거죠. 지금 조선이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있나요? 여러 동네를 다스리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고종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황제요, I'm the emperor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고종 위엄 쩐다 뭐 이러진 않겠죠. 그냥 우리끼리 파티야, 우리끼리 그냥 소박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그죠? 근데 이제 그냥 우리 딴에는 뭐랄까 그냥 이렇게 기분 내는 거예요. 그 이상의 요거 자체는 사실 어떤 대외적인 의미는 그닥 없어요. 그닥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한번 제 용기 내 보자. 우리가 정신 차려 가지고 이제 큰 결심을 갖고 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게 아주 그냥 형식적인 걸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이 있는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개혁을 당시에 연호였던 광무를 따서 광무개혁이라고 해요. 이 광무개혁은 고종이 궁으로 돌아와서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고 나라 이름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그렇게 시작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고종이 주도하는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얼마나 큰 결심을 나름대로 하고 왔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고종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 방향이 중요해요. 옛 제도를 근본으로 삼고 그죠? 새로운 제도를 참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서양의 제도를 배울 생각이 그닥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읽어보시면 독립협회를 고종이 왜 해산시켰는지 알겠죠. 위정척사나 위정척사나 보수파 대신들이 고종한테 독립협회는 지금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해산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했을 때 고종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독립협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고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독립협회는 서양의 제도를 배우려고 하는데 서양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배우면 왕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가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고종은 서양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배우자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독립협회와 고종은 애초에 근본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이래서 고종이 결국은 독립협회를 해산한 거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헌법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서 대한국 국제라는 걸 제정하는데 헌법 역할을 한다고만 하지 헌법이라고는 안 하죠. 왜냐하면 의회에서 만든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한다고 하죠. 그렇다는 건 누구의 권력을 가장 강력하게 놓겠다는 거예요. 황제죠. 그래서 대한국 국제가 이제 헌법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황제권 강화죠. 황제권을 강조하는 형태로. 왜? 고종이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황제에게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모든 권한들이 있다라는 걸 아예 딱 못 박아 놓는 그런 형태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입법, 사법, 행정을 황제가 다 한대잖아요. 뭐를 아예 무시하고 있어요? 삼권 분립을 아예 무시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광무개혁에 들어가면서 전국토의 토지를 싹 조사합니다. 그래서 막 어느 동네에 몇 평의 땅이 있고 주로 어떤 작물을 기르고 얼마큼 생산이 되고 그래서 세금은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쫙 조사해. 그래서 이 양전의 전은 밭전자고요. 양이 측량할 측정할 양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조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건 뭐냐면 뭐 다 중요하지. 넓이도 중요하고 생산량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주인이 누구냐예요. 주인이 누구냐. 이해되시겠죠? 누가 주인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인으로 확정이 되면 그 사람한테 지게라는 이름의 땅 문서를 줍니다. 봐봐, 도장이 빵 찍혀 있죠. 이 땅, 네 땅 맞음. 그죠? 이렇게 지게라는 땅 문서를 딱 줘서 이거 네 거 맞아. 네 소유가 맞아. 이렇게 정부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요거 왜 하는 거겠니?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의 재산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 토지라는. 그죠? 여기서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인이 되실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정부가 세금을 걷는 건 큰 틀에서 세 군데에서 세금을 걷어요. 그 사람의 존재, 존재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돼. 그걸 우리가 주민세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산, 재산세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입, 소득, 소득세라고 부르죠. 크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세금을 걷는 건데 양전, 지계, 땅을 측정해서 그 땅의 소유 주인을 찾아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문서를 주겠다. 그러면 이 땅은 네 거니까 이 땅에 해당하는 뭐를 내라? 세금을 내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실 건 뭐냐면 어떤 개혁 내용이나 주장하는 내용을 봤을 때 그 내용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누가 할 만한 내용인지, 누가 얘기할 만한 내용이고 누가 추진할 만한 내용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땅을 똑같이 나눠달라 아니면 신분제를 깨달라 이런 얘기는 땅이 필요한 농민이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겠죠. 그죠? 법령을 의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서양의 제도를 배우고 싶은 개화파가 하겠죠. 빨리 사람들의 재산을 인정해서 거기서부터 세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정부가 하겠죠.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양전지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어떤 주장이 있거나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 주장 혹은 그 정책은 누가 주장하겠는지 누가 그 얘기를 할 만한지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상공업진흥 정책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 가지 회사도 정부 돈으로 세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새로운 형태, 기술학교, 상공학교 이런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실제로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을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면 가장 큰 의미는 뭐겠어요? 가장 큰 의미는 일단 잘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배웠던 게 물론 이제 개혁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이진 않지만 그 앞전에 되게 예전에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뭐 통일기모함을 세우고 별기금 설치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걸 보면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그리고 광무개혁이거든요. 근데 이 네 개 중에 유일하게 봐봐. 지금 광무개혁은 고종이 주도하고 있죠. 고종은 어느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죠.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광무개혁 네 개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인이 주도하는 개혁이 광무개혁이죠. 그래서 광무개혁은 진심으로 자주적이다라고 말할 만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도 냈고. 그래서 자주적인 개혁이다. 우리가 스스로 한 거다.
거기서 가장 의미가 크죠. 근데 어쨌든 황제가 주도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민중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되게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죠. 애초에 못 받고 시작하잖아요. 옛 제도를 근본으로 삼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대단히 보수적인 느낌이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